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장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곧 실무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속도가 난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로 현장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우리 정부와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8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본 측과 확인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시찰단 방문에서 과학적 검증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시찰단 방문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사 일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찰단이 뭡니까? 조사도 아니고 시찰? 그러면은 일본 도쿄전력에서 원하는 공간만 가서 볼 것이 뻔합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올해 여름부터 정화한 오염수를 이 터널을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차량에 치였는데요.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 왕복 6차로 도로.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과 중고생 10여 명이 길을 건너려 횡단보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곧 파란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한두 걸음 건너기 시작하는데 흰색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순간 이를 본 경비원이 급히 제지하러 뛰어갑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끝쪽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이 차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차량은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듯 차체가 들렸다 내려갑니다. 차량 서 있고 아기가 누워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더라고요. 애들도 울고 놀래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사고 현장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전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잠깐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의식은 있지만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생들의 등굣길이지만 학교와 500m쯤 떨어져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초등학생들이 6차로를 건너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신호 체계라든지 경찰이 직접 와서 조금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경찰은 30대 여성 차량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 법률 플랫폼을 창업한 한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금을 1억 원 넘게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그의 변호사 자격을 1년 정지시켰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부정수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하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돈은 얼마나 드는지 현직 변호사들의 답변이 올라옵니다. 5만 명 넘게 변호사를 구했다고 홍보하는 한 법률 플랫폼. 2년 전 이 업체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내역입니다.
179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139만 원이 법률사무소 몫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아르바이트생 몫은 40만 원입니다. 이 업체는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들을 채용한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 5일 근무시키고 200만 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 원만 지급한 겁니다. 이 법률 플랫폼을 만든 민명기 대표는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더 알만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괘씸하긴 했었어요. 검찰은 최근 민 대표를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민 대표는 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때 이제 워낙 보조금이 많았어서 법인에 유보해서 뭐 나중에라도 분할적으로 또 쓰려면 쓸 수 있다. 라는 이제 조언을 제가 잘못 들어서. 부정 수급한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반환했고 5배인 제재금도 모두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작년 민 대표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협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올해 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배탈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급식의 위생 관리가 문제였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반 학생들이 음식에 변비약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중학교의 지난 1월 급식 사진. 떡볶이 군데군데 초록색 알갱이들이 묻어 있습니다. 이걸 먹은 3학년 하나급 8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화장실에 하루에 6번, 7번 막 그렇게 갈 정도로 심했고 아직까지도 그냥 가끔 계속 배탈이 나고. 범인은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배식 운반대가 교실 앞 복도에 놓인 직후 학생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가루 형태의 이물질을 떡볶이에 뿌리는 게 포착됐습니다. 가루의 정체는 변비약이었습니다. 몇 분 동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1, 20분 되잖아요. 12시 20분에 종이 치는데 그때 딱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들은 미리 SNS에 졸업식 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졸업식 전날 실제로 이를 저지른 겁니다. 학교 측은 졸업식 당일 공개 사과하도록 했지만 피해 학생들은 사과가 부실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뒤에서 막 웃고 있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몇 주 전 교실에서 컵이 깨졌는데 범인으로 지목받아 억울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들에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사과 도중 급식 피해 학생이 교탁을 밀어 손가락을 다쳤다.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수차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맞고소전으로 일이 커졌지만 학교는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학교를 옮겼고 사건 직후 학생들도 떠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급식 관련해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이들이 또 졸업을 다 했고.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카페 앞에 설치된 테라스는 금연 구역이죠. 여기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에게 직원이 금연을 요구하자 커피를 쏟고 잔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인천 서구의 한 카페. 금연구역이라고 쓰인 테라스에서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카페 직원은 금연인이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간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럼 우리 그냥 가? 이러셔가지고 저희 직원이 그러면 테이크아웃 잔으로 옮겨드리겠다 이랬더니 두 남성의 태도는 이후 돌변했습니다. 한 남성은 마시고 있던 커피를 탁자 위에 보란 듯이 쏟아버렸고 다른 남성은 커피가 가득 담긴 잔을 테라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커피 붓고 잘 치워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른 맞은편에 있던 분은 집어 던지고 신고해봐 이러고 가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진상 손님이 떠난 뒤 카페 직원은 난장판이 된 탁자를 묵묵히 닦아냈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행패 부린 이들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해당 카페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탁자에 쏟은 남성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를 쏟는 정도는 형사처벌하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워커분 카페 소유니까 그럴 경우 재물손괴 여지는 있는데. 경찰은 커피잔을 집어던진 남성에 대해선 재물손괴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